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만나게 되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며칠 지난 거 맞죠? 네. 네. 금방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자. 서쪽, 동쪽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요? 네, 진짜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진짜?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입니까? 북쪽, 남쪽은 잘 안 헷갈리는데요. 네. 북쪽은 북한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북한에 있어서 잘 안 헷갈리는데요. 네, 위쪽을 북쪽이라 그러고요. 네. 아래쪽을 남쪽인데요. 네. 이 동서가 헷갈립니다. 네.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오른쪽이 네네. 자, 무슨 쪽이죠? 네, 그래 일단 지도를 볼 때 뭐 아무것도 없으면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요게 4가 아닙니다. 네, 여기 4가 아니고요. 방위 표시라고 하는데 방위표예요. 방금 구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위쪽은 보통 이제 북쪽을 나타내고요. 네. 아래쪽은 남쪽입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오른쪽은? 오른쪽. 네. 자, 오른쪽은 바로 해가 먼저 떠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해가 어디서 떠죠? 동쪽.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은 무슨 쪽? 동쪽입니다. 동쪽입니다. 왼쪽은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은 서쪽이 되겠죠. 서쪽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동쪽. 잘 생각 안 나시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고 우리나라 동쪽에 동해가 있고요. 서쪽에 실제로 서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해 헷갈리지 마시고 이 방위를 기준으로 지금 방금 배운 대륙들을 한번 그 내부의 또 지역을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우리 그 수행평가 종이와 함께 세계의 여러 나라들 대륙별로 일단 좀 살펴보면서요. 이걸 모든 나라를 선생님들이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떤 대륙에서 대륙을 어떤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서남북을 봤었는데요. 어떤 대륙에 뭐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대륙별로 각 지역을 또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지역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봅시다. 혹은 뭐 북유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머릿속에 어느 곳을 얘기하는구나. 북유럽이라 그러면 유럽인데 북쪽에 있는 유럽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수업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프린트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부터 한번 볼까요? 고준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유럽 때문에 참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어. 잉글리시거든요. 영국 말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잉글리시가 나왔죠. 영국 사람들이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우리가 영어를 힘들게 안 배워도 돼요. 수학책 있죠. 맞아요. 수학책의 80% 이상은 다 유럽 사람들이 쓴 내용입니다. 과학책. 맞아. 세계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모든 학문이나 예술, 뭐 인간 문명, 지금 현대 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유럽 중심에 유럽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요, 유럽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요런 거 현재 못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면서도 참 너무 공부할 거리를 많이 줘서 이런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 유럽에서 발전된 이 과학 기술이 지금 집대성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이 세계사에서 유럽 중심의 이 세계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유럽인데요. 유럽을 어떻게 이제 나눠볼까요?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동서남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대륙이 이렇게 보면 뭐 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유럽 대륙 안에서는 보통 이제 독일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위를 그려보면은 동쪽, 이렇게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쪽이었죠. 자, 동쪽. 그러면은 동유럽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동유럽. 그럼 서쪽은 뭘까요? 서유럽이죠. 그렇죠. 쉽죠. 자, 서유럽 이렇게. 자, 북쪽은 이제 북유럽. 자, 남쪽은
남유럽. 남유럽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서유럽이 아까 우리 쌤들이 말한 세계사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사실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발달한 도시들이 국가들이 많은데요. 서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들어왔으면 1, 2, 3번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영국, 프랑스, 독일. 예. 이 세 나라가요. 삼각관계예요. 이 세 나라가 서로 친했다가 싸웠다가 지고 볶았다가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싸울 때 세계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서요.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1, 2차 세계대전 모두 다 이 나라들에서 일어났죠.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를 보통 우리는 이제 서유럽 3개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서쪽에 했으니까 한번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남쪽의 대표적인 이제 국가는요, 우리가 지중해를 이제 끼고 있다 그러는데요, 예. 아주 정열적이고 좀 이제 다혈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죠. 네네. 여기 번호로는요, 4번, 네, 5번, 5번, 6번, 예, 5번, 6번 정도, 예, 6번 정도, 예. 책 아마 읽어보셨나요? 유럽의 자, 과학 발전은 1, 2, 3번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유럽의 사상, 기본이 되는 생각은요, 바로 이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서 이 모든 이제 옛날 고대 시절부터 이런 사상이나 학문이 총체되고 발전된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죠. 예. 그래도 휴양과 또 과거에 이제 다양한 문명의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유럽 관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 세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명 이상의 연간 해외 방문객이 차지하는 곳, 예, 관광객이 오는 곳이 이 세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번하고 5번, 그러니까 프랑스와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또 패션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아, 그렇죠. 네, 네. 밀라노, 파리, 예, 명품이라고 하는. 다른 저기 아메리카에 있는 뉴욕까지 해서 뭐 3대 패션 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패션이나 이런 것도 발달한 곳이 바로 네. 유럽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북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북유럽이죠. 북유럽. 북유럽은요, 일단 혹시 뉴스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아, 맞아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네. 뭐가 잘 돼 있는 나라, 뭐가 좋은 나라 하면 항상 이 나라들이 거의 상위권을 휩쓰는 나라들입니다. 저는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들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바로 북유럽의 이제 복지국가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인데요. 8, 9, 10이고요. 지금 네. 여기 표시는 안 되는데 사실 한 개 국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지도에는 8, 9, 10으로 되어 있죠. 네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까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덴마크까지 네. 해서 아주 살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유럽 간다 그러면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남았는데요. 동쪽에 있으니까 동유럽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동유럽은 많이 표시 안 돼 있네요. 보통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동유럽 국가들인데요. 지금 표시는 많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동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11번입니다. 11번 러시아입니다. 네. 구준 쌤, 러시아가 유럽인가요, 아시아인가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러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려 유럽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하나에만 땅덩어리가 이렇게 큽니다. 네. 여러분 이 지도가요 사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예. 나라는 맞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80% 이상은 사실 아시아 예. 대륙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유럽 쪽에 속해 있는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꼭 이 나라를 나누는 기준이 땅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떤 종교나 어떤 언어, 민족, 민족 구성이나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요. 이 러시아는 아시아 쪽에 있는 땅에서는 사람이 거의 살진 않고요. 시베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무 춥고 척박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요. 유럽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민족도 또 슬라브 민족이고요. 또 종교도 여기는 또 이제 기독교 계열의 카톨릭 계열은 좀 약간 좀 다른데요. 동방정교회라고 어쨌든 유럽 쪽의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다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처럼 애매한 나라가 7번인데요. 7번은 저는 좀 그쵸.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7번은요. 터키라는 나라인데요. 참 독특하죠. 위치도 아시아고요. 사람들 인종 구성도 아시아 쪽에 가깝습니다. 종교도 아시아 쪽에 가깝고요. 생활 양식 언어도 아시아 쪽에 가까운데요. 결정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유럽이길 원합니다. 맞아요. 유럽에 속하길 원하고요. EU라고 유럽 연합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 첫 번째로 더 추가로 들어올래 하고 이제 대기표를 뽑아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터키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과거에는 6번 이쪽을 다 점령했을 정도로 강성한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본인 역사적으로도 본인은 이제 유럽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시아 대륙에 속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저희가 배울 때는 일단 유럽으로 분류는 했는데요. 분류를 해놨어요. 아시아로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속한다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유럽의 주요 지역들,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마다 사는 모습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생긴 모습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개 국가들이 이제 나올 테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륙으로 넘어갈까요? 유럽 바로 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유럽 밑에 있는 대륙. 우리 저번 시간에 아프리카라고 배웠죠. 우리 뭐 정글이나 아니면 우리 병만 아저씨가 가는 정글이나 이런 곳이 많은 곳이죠. 아주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아프리카의 가운데 사실은 여기 콩고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을 이제 한 가운데라고 불러서 중앙아프리카라고 하면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이제 북쪽에는 북아프리카, 노스 앤 남쪽에는 이제 남아프리카. 동쪽에는 역시 동아프리카, 서쪽에는 이쪽이 서아프리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는 또 여기에 유명한 지형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바로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고요. 이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동서 남북 아프리카 모습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역사를 한번 배우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오랫동안 뭐 식민지를 겪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도 좀 남아 있고요. 이런 생활 모습이 다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나라들은 뭐 몇 개만 볼까요? 기억에 있는 기억은 아주 유명하죠. 이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핑크스, 피라미드, 또 문명의 발상지기, 인류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초창기의 수학을 엄청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뭐 건축사들도 유명하고요. 자, 기억 이집트, 뭐 니은, 디귿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북아프리카에 속하는 나라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월드컵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한 나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아프리카의 맨 끝에 있는 비읍이라는 나라. 그냥 아프리카 남쪽에 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오세아니아까지 저희가 같이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 대륙으로 오세아니아를 보면 오세아니아는 이제 주요 이제 나라가 한 2개 정도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근데 사실은 오세아니아주가 여기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아. 한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되게 좀 징그러운데 뭐 폴리네시아, 네. 미크로네시아 같은 이거 엄청나게 많은 섬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대륙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큰 나라는요. 역시 네, 시옷임죠. 바로 네. 호주라고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자, 이거 호주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네네. 오스트레일리아 해도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뉴질랜드. 대표는 이응 뉴질랜드라는 나라. 이걸 포함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예, 이렇게 오세아니아라고 합니다. 합니다.